아, 됐죠? 지금 잘 들리세요, 근데? 응, 됐어요? 채균 씨 이쪽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4번 카메라. 모니터에.
아, 잘 나와요? 제 거 안 나와요. 이어폰이. 헤드셋이 안 나와요. 아. 잠시만요, 이게 뭐지? 안 들립니다. 왜지? 아. 들었나요? 아. 아니, 핸드폰 괜찮습니다. 휴지 없어요? 휴지가 없네. 아, 이거 왜요? 이것도 못 쓰네.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우린 안 급해. 뒷사람들이 급하죠. 편안하게 앉아. 그리고 분명히 시작하면 제가 사고 칠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와봐. 내가 물을 이렇게 할게. 근데 이어폰이 다 안 되는데요? 헤드셋이. 자, 잠깐만 내가 또 가져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혹시 이거가 이거 너무 엉켜가지고 뚜껑 어디다 지 뚜껑을 닫고. 틀었나요? 왜 안 나오지? 다시 해볼게요. 안 나오는데요. 그러게. 네, 안녕하세요. 방울방울 라디오 문화가 있는 화요일 문화요일 팀의 DJ 정다솜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름부터 이날만 기다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민족 고유 명절이죠. 추석. 제 친구들이 이 추석 연휴를 손꼽아서 기다리더라고요. 월화 권장휴 모인 회사들도 많고요. 이때다 싶어서 이 긴 연휴에 여행을 잡아놓은 친구들도 있고요. 간만에 만나는 어른들의 잔소리 폭탄을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바로 추석 특선 영화 검색입니다. 긴 추석에 제 옆자리를 채워줄 친구 같은 아이니까요. 잘 알아봐야죠. 여러분은 어떤 일정으로 추석을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추석에 커다란 보름달도 잊지 말고 즐기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선미의 보름달 띄워드립니다. 9월 13일 화요일 방울방울 라디오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대와 나의 빛을 말해주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촉촉히 젖은 내 입술에 살며시 다가와 입 맞춰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 밤. 우리의 심장은 빨리 뛰는지 이제 시간이 됐어.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보러 와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뜨기 전에 서둘러줘요.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사랑해줘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뜨기 전에 날 보러 와요. Perfect weather, can't get no better. Everything around us so real. Tonight is the night. 보름달을 조명 담아 사랑을 속삭이기 딱 좋은 밤. 기분 좋은 날씨 11시 완벽한 세팅. 하늘마저도 우릴 축복하나 봐. 서두르지 말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고 이 밤은 기억하고 그대 손을 잡고 walking on the moon. 굳게 닫힌 문 빠짐없이 열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꿈.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 밤. 우리의 심장은 빨리 뛰는지 자 이제 시간이 됐어.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보러 와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뜨기 전에 서둘러줘요.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사랑해줘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뜨기 전에 날 보러 와요. 빗속이 다시 흠뻑 젖고 너와 나 단둘이 이 길을 걷고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요. Perfect weather, can't get no better. Everything around us so real. 네, 첫 곡 선미의 보름달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방울방울 라디오, 주민이 직접 만드는 방송, 우리 동네 방송 마을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출연하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방울방울 라디오에서는 특별 초대석, 열린 책장, 그리고 사람책 코너로 꾸며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성북구청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문화재단,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가 있는 화요일, 문화요일만의 자체 코너 컬처 튜스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컬처 튜스데이에서는 열린 책장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에 대해 더 깊이, 더 알차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요.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분을 모셨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의 박효주 주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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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까도 잠깐 오프닝 네.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과찬이십니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구 사양을 하셨다고 방송 출연을. 너무 왜 그런가 좀 네, 궁금해요. 이 사업이 이제 성북구 대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북구 안에는 책 읽는 성북이란 브랜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올해 한 책이라는 사업이 대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이 많이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거나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자리는 저희 그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수십 명의 사서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열려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본인보다는 좋은 이제, 의도로 다른 분들의 기회를 네, 더 네. 확장시켜 주시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배려 있는 선택이셨군요. 그런데 또 마침 나오셨어요. 네,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에 있는 아리랑 정보도서관 사서 박효주입니다. 네. 저의 업무는 2016년 책 읽는 성북 올해 한 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독서 동아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서 동아리 그때 이제 윤정환 주인님께서도 몇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사수님들끼리 모여서 했던 동아리 그거를 이제 직접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북구에는 도서관이 9개관이 있는데요. 네. 그 9개관엔 독서 동아리 담당하시는 분이 다 한 분씩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대표로 뭐 취합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한 분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아리랑 동아리를 담당하면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성북구 도서관이 이렇게 증가한 게 몇 년이 되지 않아요. 한 5년 전에 한 3개관밖에 불과했는데 이제 9개관까지 늘어난 것은 요 불과 몇 년 사이고요. 그러면서 동아리도 사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도서관이 9개가 늘어나면서 동아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고 이래서 이제 현재는 100팀이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분이 참여하고 그렇게나 계십니다. 많이요? 그렇구나.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각 단위 도서관의 사서님들이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동아리 분들을 이제 육성하고 관리하고 계시긴 해요. 그렇구나. 자, 우리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 때가 왔죠. 오늘 같이 알아볼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성북 2016 올해 한 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을 했고 올해가 6년 차입니다. 과거 5년 동안에는 이제 시민들로부터 후보도서를 추천을 받으면 이제 그걸 반영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좀 추리고요. 그 5건으로 추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의 전국 뭐 주민센터, 학교, 뭐 지하철, 역사 이런 다양한 곳에다가 투표판을 배치하고 선호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여서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최종 한 책을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정체되지 말고 좀 뭐 새로운 곳에 뛰어들어 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 위험성은 있는데 이제 좀 백인 추진단이라고 새로운 이제 형식을 이제 출연하게 되었고요. 이제 모집해서 그분들이랑 이제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달리 시민들한테는 그 조사 다추차 그대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서들이 5건 추리는 과정을 직접 각 단위 도서관 사서들 다 모두가 참여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4건으로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 단위 생활 권역으로 다양한 계층 뭐 청소년부터 60살, 70살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다양하게 모신 그분들 백인 추진단 분들이 선정 토론회를 거쳐서 그 토론회에서
한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좀 네. 또 좀 새로운 도전으로 좀 네. 다르게 네. 추천을 하셨구나.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네. 불안함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동아리들이 그죠. 어쨌든 100팀이 네. 넘어지게 되고 저희 사서들도 수십 명이 이제 다 함께 네.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고서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저희 선정 토론회는 이제 6월 18일에 네. 진행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생중계를 하였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전국에서 많은 도서관, 사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고 한 책에 선정됐던 그 순간, 그러니까 빵빠레를 울렸어요. 네. 근데 그 선정됐다. 순간에 네. 그거를 어떤 성북구민께서 보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요? 바로 도서관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 책 지금 선정이 됐는데 빌리고 싶다. 빌릴 수 있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그 현장 그 열람실, 그러니까 자료실에 있는 사서는 이제 모르셨거든요. 네. 왜냐면 근무 시간이니까 네, 그죠. 페이스북 볼 네네네.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이제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가져주시는구나. 참여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제 발전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이 소년이 온다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선은 이 책은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연도는 1980년대이고요. 사실 저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주목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광주라는 지역성 그리고 어떤 이 5.18이라는 사건보다는 이 작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이 인간 존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고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자꾸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정 토론회에서도 백인 추진단 분들께서 토론을 할 여지가 정말 많은 무궁무진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그리고 남녀노소,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도 모두가 읽어볼 수 있는 책이고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공감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얘기라고 해서 뭔가 그런 사건이라던가 좀 그런 뭐랄까 좀 네. 어렵고 네. 무겁고 그런 어렵고 그런 얘기. 무거운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렵고 무거운 얘기였긴 하지만 조금 더 개개인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크게라기보다는 좀 숲보다는 좀 나무를 바라보지 않았나 하나하나를 서술하는 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책의 저자이신 한강 씨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은 게 공교롭게도 5월 17일이라고 하네요. 네, 많은 사람들, 특히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서술 방식이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읽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용과는 좀 별개로 서술 방식 때문에 책을 따라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쉽게 읽힐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컸어요. 네. 그리고 처음 읽고 선정 토론회 때 저도 이제 참여하고 나서 이 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담당자라서 네. 또 읽고 한 3-4번 정도 읽고 나니까 이제서야 약간 작가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된 부분도 있었고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말을 하시죠. 시작하면 바로 2인칭인 너로 시작을 네.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시거나 혹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라고 말하기보단 그거를 나로 바꾸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거고요. 그러고 사실은 제가 올 여름 휴가를 광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의미 있게 다녀오셨네요. 의도한 거였는데요. 사실 의도한 거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라고
말이 나올 줄 알고. 네. 예, 매번 여름 휴가를 멀리 가보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 제가 우리나라도 우리 이 지역도 잘 네, 몰랐구나라는 걸 다시 음. 깨달으면서 광주를 휴가를 갔고 광주 휴가를 가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이었나?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는 어린 나이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제가 광주에 컨벤션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교수님이 광주 다녀오니까 기분이 어땠어?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차가 잘 안 잡혀서 택시가 별로 안 잡혀서 기차역 가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있다. 저 친구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근데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저도 이제 초중고 대학까지 고등교까지 다 나왔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광주와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고 실제로 광주에 다시 가서 이제 그 금남로를 걷고 그리고 전남도청을 직접 가보고 그리고 그 고문하고 있었던 그 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공개되고 있어요. 거기 직접 가서 이제 설명도 듣고 제 눈으로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해서 숙제가 있었어요. 키워드 같은 거 추출하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이제 6번째로 다시 완독하는 기회였었는데 네. 이제 광주 다녀와서 이제 이걸 다시 읽는데 뭔가 다른 그러니까 5번 읽었을 때랑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을 진짜 그 순간이 제가 광주와 다시 만나고 우리 소년이 온다를 공감하는 그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 중에 사실 아직까지도 공감하지 못하신 맞아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약간 찔리네요. 네. 이게 지식적으로 와닿았던 것과 인터넷 통해서 그냥 사진으로 보셨던 것과 실제로 다녀와서 제가 느꼈던 거랑은 정말 달랐어서 맞아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몸으로 체험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진짜 체감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를 권유를 드린다면 제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네. 이제 기차역부터 이제 네네. 읽었으니까 눈으로 읽다가 이제 6장 때부터 이제 집에 와서 네. 읽으면서 네. 좀 다르게 너무 눈물이 나서 좀 네. 다르게 읽어보려고 소리를 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6장은 사투리로 이제 네네. 네. 동호의 어머니 시점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생존자의 시점이 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딱 어머니가 사투리를 쓰시면서 이제 읽어 나가시는데 사실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사투리 전혀 못 쓰거든요. 끝에 잉, 응 뭐 이렇게 네네네. 끝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 낭독을 하면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코미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따라 읽다가 정말 6장에서 오히려 1장에서 5장보다 6장에서 더 펑펑 우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몸이 그냥 감옥 가도 네. 같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매몰되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분이 그렇게 생존자들이 느꼈고 그런 괴로움, 비극 같은 것들을 저도 진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저도 펑펑 울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근데 저 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6장은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권유드립니다. 저도 한번 네, 맞아요. 읽어보는 걸로 해봐야겠어요. 네, 사실 읽고 나서 좀 어렵다고 느껴갖고 맞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책을 안 읽었나 좀 부끄러웠거든요. 네. 좀 다른 책인 것 네, 같다는 그럼 생각이 이제 읽고 나서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역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거였죠? 네. 부끄럽지 않아. 좀 더 많이 읽어보고 네, 이해가 될 때까지. 사실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참 인생을 평탄하고 아름답게 잘 사셨다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저도 지금까지 사실 제 인생 평탄하게 살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네. 조금 공감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저는 합니다. 읽으면서 그 세월호 생각도 좀 나고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런 비극 같은 이런 네. 사건들이 항상
다시 재현되는 네, 그런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괴롭고 아픈 것 같아요.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죠. 또 힘들죠. 어제 밤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지진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 이렇게 막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오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네.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책이랑 연결이 아니, 물론 어떻게든 연결 지어보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약간 살짝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은 네.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어쨌든 이 소년이 온다. 이 책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과 함께 같이 읽을 만한 다른 작품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이해를 돕는다거나 더 저희-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한 네. 책을 처음에는 선정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전부터는 이 한 책 외에도 사실은 시중에 출판되는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읽을 책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주제를 좀 확장해서 그렇게 정하면 어떻겠는가 네. 그런 이제 네. 의견들이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제 의견들이 나오셔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한 책 리플릿을 보시면 제가 그 더불어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소개해드리면 네. 이기호 작가님의 차남들의 세계사, 오. 그리고 성석재 작가님의 투명인간, 음. 그리고 권여선 선생님의 토우의 집, 네. 그리고 김숨 작가의 LA 운동화, 현기영 작가님의 순이 삼촌입니다. 아. 이 책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네. 똑같이 인간 존엄에 대한 오.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존엄. 네, 그래서 이 소년이 온다를 읽고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질문을 던지더라도 답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함께 읽으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들을 우리 성북구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것도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인간 존엄. 이걸 약간 좀 사색하게 만드는 책들인 것 같아요. 이걸 함께 읽으면은 또 지금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또 좀 더 이렇게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리랑 여러분 도서관에다가 이제 예약 예약을 걸어놓고 하나씩 한 권씩 보면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같아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열린 책장도 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왔죠.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말요. 오늘 뒤에 코너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정말 기쁜 아쉬워요. 일입니다. 이렇게 방송 출연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벌써 방송이 다 끝나가요, 사선님. 어때요? 남으신 소감이? 우선은 네. 이 방송이 성북구 전역으로 그러니까 나가니까 네. 저희 이용자분들께 추석 명절 잘 세시라고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성북구 도서관들은 다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주신 신뢰만큼이나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지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다 끝나가니까 정말로 나온 소감을 말씀드리면 사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2016년 올해 한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잠시 프로그램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6월에 선정 토론회 하고 7월에 선포식을 하고 8월에는 이제 방학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책을 함께 있는 릴레이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릴레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11월까지도 도서관에 각 비치가 되오니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9월 29일 목요일부터 이제 11월 초까지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독서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강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관련해서는 성북구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오니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 좋은 감사합니다. 사업 되게 많네요. 네, 좋은 사업이 정말 많네요. 저도 꼭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책장까지. 오늘 열린 책장.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4호선 성신여대 입구 6번 출구입니다.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울방울 라디오를 보러 가기 위한 출발 지점이죠. 옆에 버스가 보이지만 우리가 탈 건 아니니까 지나갈까요? 계속 이렇게 걷기만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맞습니다. 직진 맞아요. 정말 맞는지 건너편도 한번 싹 봐주고요. 오, 오른쪽에 쉼터가 있었네요. 마트도 지나가고요. 자, 이제 우리 모두의 적 언덕입니다. 오, 거의 다 온 것 같죠? 조금만 더 걸어가 볼까요? 계단입니다. 화이팅! 월요일팀! 안녕하세요. 화요일팀, 목요일팀, 그리고 금요일팀까지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는 방송 방울방울 라디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천천히 흐르고 싶은 그대여 북정으로 오라. 낮은 지붕과 좁은 골목이 그대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삶의 속도에 등 떠밀려 상처나고 아픈 마음이 거기에서 느릿느릿 아물게 될지니. 그저 멍하니 성 아래 사람들의 집과 북한산 자락이 제 몸 놓이는 풍경을 보면 살아가는 일이 그리 팍팍한 것만도 아님을, 때론 천천히 흐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되리니. 넙죽이 식당 앞 길가에 앉아 인스턴트 커피나 대낮 막걸리 한 잔에도 그대 더없이 느긋하고 때없이 행복하리니. 북정이 툭툭 어깨를 두드리는 황홀한 순간을 맛보려면 그대 천천히 흐르는 북정으로 오라. 모십니다. 반가운 여러분, 우리 음악으로 모십니다. 오늘 방울방울 라디오에는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빅 게스트예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특별 초대석이죠. 오늘 특별 초대석에 자리해주신 게스트 궁금하시죠? 요즘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하신 이후로 더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죠.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 어서 모셔봅시다. 네, 그룹 윈디시티의 드러머이자 보컬이신 김반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저는 신기합니다. TV에서 뵀던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니까요. 제가 또 나 혼자 산다를 챙겨봤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김반장님 편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북한상 요정님. 여기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서 저도요. 오세요.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르고 계실 시청자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 사동에 살고 있는 김반장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음악을 하고요. 윈디시티라는 밴드에서 드럼과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와, 와, 어서 오세요. 김반장이라는 네.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네. 사실 처음에 네. 들었을 때, 여기 뭐 통장님 같은 많이 이런 생각을 오셔가지고. 했어요. 네. 맞아. 어떻게 그런 예명을 지으시게 되셨는지. 옛날에 인터넷 있기 전에요. 네. 뭐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이텔, 네. 전리안. 피스톤. 네, 맞아요. 어. 그거 할 때 네. 아이디어였어요. 아.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외국 뮤지션 이름을 따갖고 네네. 쓰곤 네.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되게 동네 아저씨 같고 친근한. 그런 이름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좋고 해서 김반장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김반장이라고 하셔서 네. 성 씨가 김신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본명은 아니시더라고요. 본명은 유철상이라고요. 네. 성이 달라요. 그래서 되게 네.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윈디시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약간 간단한 소개랑 네.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윈디시티는 2004년 말쯤 결성돼서 2006년에 첫 앨범을 냈고요. 네. 맞나? 잠깐만. 아무튼 계산 중이죠. 지금 한 10년 정도 된 네네. 굉장히 밴드입니다. 오래된. 그래서 음악은 제가 드럼을 치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요. 네. 되게 리듬 중심의 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리듬이 갖고 있는 조화와 균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런 밴드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음악은 들어보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음악을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요. 일단. 신나고 네. 막 이렇게 뭔가 네. 리듬이 막 맞아요. 느껴지고 네, 리듬이 보통 그 드럼 치시는 분이 보컬을 맞아요.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 호흡이나 뭐 이런 네. 거는 어떻게 맞아. 그게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네. 그 드럼하고 노래하고요. 네. 리듬이라고 하는 어떤 네네. 한 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흐름을 타서 같이 부르면 이게 그 양쪽에서 줄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사이에서 사람이 깡총깡총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 어떤 그런 놀이 같은 게 되는 거죠. 서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네. 저는 이제 이거 뭔가 음악은 가사도 외워야 되고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순서 외워야 맞아요. 되고 네. 이걸 한꺼번에 하려면은 드럼 쳐봤는데 네. 되게 막 발도 따로 치고 손도 맞아, 따로 맞아. 치고 막 네. 이렇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되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막 여러 가지 한꺼번에 했으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했는데 거기에 진짜. 노래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거를 동시에 엄청 한다는 힘들었어요. 거는 맞아요. 네. 약간 뭔가 이렇게 멀티 플레이어 네. 가능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봐주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맙습니다. 포장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드럼하고 보컬을 한다는 그 포지션이 그렇게 흔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드럼하고 보컬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옛날 그 판소리 할 때도 고수라고 하잖아요. 네. 치시는 네네. 분을 고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걸 병창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북치면서 소리를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드럼을 치면서 노래하는 게 네. 저한테는 아주 좀 되게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네. 고수시군요. 네. 여러 가지. 보통 이제 김반장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네. 윈디시티랑 한국 레게라는 수식어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레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레게 음악도 좋아하고 저는 소울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70년대, 60, 70년대 음악들, 소울 음악들을 많이 듣다가 그 소울 음악이 어떤 미국 흑인들의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그 이전에 그 뭐랄까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음악이 레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힙합도 사실 레게에서 파생된 미국식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게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어떤 흑인, 그러니까 미국적인 어떤 음악이 있다면 레게는 좀 더 아프리카적인. 네. 그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아프리카적인 면모가 있어서 더 토속적이고 좀 뭔가 문화가 좀 다르죠. 미국 문화와 네. 또 아프리카 문화가 네, 다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고향이잖아요. 네. 네. 그런 본질에 가까운 음악이어서 음악이라고 생각돼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레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거죠. 되게 느릿느릿하고 예, 아주 그 깊은 베이스음이 있는 예, 그런 음악. 막 이렇게 들떠갖고 와! 막 이런 음악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레게는 굉장히 차분하거든요. 예,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 느낌이 어떤지를 굉장히 좀 그 세심하게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서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창이랑도 조금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그쵸. 느낌이 약간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발성이 좀 비슷한 네, 그것도 있고 부분이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거랑 네. 네, 그렇죠. 조금 느리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네요. 네. 네. 약간 한국적인 거랑 또 아프리카적인 거랑 이렇게 섞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왠지 김 반장님 노래 들으면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십니다라는 곡을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예. 사실 제가 또 나 혼자 산다를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출연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출연하시게 되신 건지. 아마 저희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을걸요?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릉에 어떤 집에 산다는 걸 그 전에 아마 마당에서 막 그 북치고 아이들 뛰어놀고 그런 영상을 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연락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좀, 나 혼자 산다 자체가 좀 도시 라이프를 다루고 있는 게 좀 많으니까, 네. 이제 좀 상반된 스타일을 네. 즐기고 계시는 김 반장님을 선택한 거는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문995님이 오늘 기대된다고 하시고 아. 애니머스 0215님도 그- 기대된다고 하시고 다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웹스TV 짱님께서 와우 연예인님이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연예인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또 이제 방송을 출연하고 나서 조금 바뀌신 건 있나요? 이제 삶이라던가 예전과 달라진 거다 있다. 확 그 달라졌다. 동네 이런 식으로 분들이- 연예인이다. 네, 이런 거. 동네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 이전에도 뭐 TV 출연을 간간히 한 적이 있거든요. 불후의 명곡도 네. 나왔었고. 맞아요. 예. 스케치북이랑 이런 데도 나오셨나요? 네. 네네.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그 동네 분들이 더 많이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익숙한 동네 배경으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더 굉장히 관심 알아보시는 것 있게 같아요. 네. 보시는 것도 네. 있는 것 같고.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제가 그 북한산 국립공원 쪽으로 올라가면은 네. 대부분 낮 시간에 젊은 친구들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거의 없잖아요. 없죠. 저희들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동네 어른들이 쟤는 뭐 하는 애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TV 나오는 걸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저 양반이 그 양반이구나. 이렇게 나 보시는 것 북한산에 같아요. 봤는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대. 이 시간에 산에 올라가지 백수가 아니었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근무 시간에 저는 산에서 근무하는 거죠. 네, 아, 그죠. 네. 네. 그런 거. 일하고 계시는. 네, 북한산 요정이시니까요. 네, 맞아. 요정을 하시는 거죠. 북한산 지키겠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느린 삶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실제로 제 일상이 느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뭔가 네. 이렇게 계속 움직이시고 네. 뭔가 이렇게 물도 끓이셔야 되고 네. 그래서 네.
저한테 슬로우 라이프라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산 지킴이. 많이 바쁘신데, 그쵸? 북한산 지킴이. 그 좀 어떤 뭐랄까 생각이나 마음은 점점 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해진다는 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감각적으로 못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거추장스러운 걸 좀 이렇게 좀 치우고. 조금 더 덜어낸다 네. 그런 느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계속 갖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좀 더 느끼는 것 같은데요. 1년 전에 나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좀 심플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정이 많거나 일이 많거나 굉장히 바쁘잖아요, 몸이. 네. 그래도 마음이 어떤 중심에 가다 있으면은 하나도 안 바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이 없어도 마음이 되게 혼란스럽거나 산란하면은 굉장히 바빠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할 일이 막 뒤에 쌓여 있는 것 네. 같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뭘 안 해서 바쁘지도 않은데 마음이 너무 네. 바쁘고 네. 여유가 없어지는 네. 것 같아요. 쉬는데 쉬는 것 같지도 맞아요. 않고. 맞아요. 쉴 때 네. 뭐 잠을 많이 뭐 자는 거 뭐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이 바쁘면 맞아요. 맞아요. 별로 안 쉰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거죠. 찜찜하죠. 여행 갔어도 막 할 일이 뒤에 쌓여 있으면 여행 온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기분이 장소만 좀 바뀌는 그렇잖아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약간 좀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이런 삶을 뭐랄까 이런 삶을 좀 타파하고 이제 김 반장님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면서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고 싶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요. 네. 자기가 선택을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20살이 넘으면 성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신다면은 인생이 훨씬 더 단순해지고 예, 좀 가벼워지고 네. 좀 훨씬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좋다고 해서 그 그림을 따라가는 것보다 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채팅창에 네. 그 웹 STV 짱님께서 양희은님하고 작업을 하셨던데 느낌이 어떠셨냐고 네. 질문을 네, 올려주셨어요. 저도 봤어요. 네. 신곡을 내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같이 작업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좋은 친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뭐랄까요. 요즘 세대 친구들보다 훨씬 더 파이팅하는 하시는 모습이 있으시고 되게 열려 계시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좀 무거운데 네.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 더 마음이 편하게.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강한 어떤 면에서 양현 선생님 때 좀 강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네. 그 이면에 굉장히 좀 섬세한 여성적인 이미지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채롭게 보여지니까 되게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약간 작업하는 내내 푸근한 이미지시고 하니까. 예, 작업하는 내내 재밌었죠. 제가 이제 검색해서 보기로는 뭔가 양희은님께서 레게에 처음 접하고 네. 처음 도전하신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신곡을 내신다고 하셔서 조금 더 흥미가 가더라고요. 대체 네. 어떻게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너무 춤 기대가- 같이 추면서 불렀어요. 그래요? 춤 지금 같이 추면서. 네. 조금 들어보고 있는데 네. 그래요? 되게 진짜 레게 음악을 이런 양희은 씨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듣고 싶지만. 네. 저만 듣는 거죠. 청자 여러분과. 부러워. 네. 꼭 들어보세요. 이렇게 홍보도 한번 해주시고. 네. 사실 성북 마을 미디어다 보니까 네. 이제 성북구가 TV에 나오는 게 좀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성북구에 살게 되신 이유가 또 있나요? 정릉으로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처음으로 이사하는 곳이 정릉이었어요. 그래요? 그전에는 원주에 살고 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5살 땐가 올라가고 정착한 곳이 정릉이었어요. 그러다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었는데 어릴 때 대부분의 기억은 다 정릉에 있죠. 추억이 많으시구나. 네, 추억이 많은데 한 10수년 지나서 다시 왔을 때는 네.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맞나 이 그렇게 정도로 많이 바뀌셨나요? 바뀌었나요? 네, 거의 뭐 진짜 좀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아파트도 막 올라가 있고 맞아요. 그렇긴 하죠. 어릴 때는 그 산이 많아갖고요. 네. 그 노을을 보면서 제가 막 자전거를 탔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 아. 그 부분 그쪽이 다 아파트가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되어 있어서 아파트. 산을 그러네. 깎아갖고 아파트를 지었구나 이렇게 아. 느끼게 되니까 굉장히 좀 생소한 느낌도 있지만 여전히 정릉의 그 뭐 청수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어떤 그 산장 아파트 저 어릴 때도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을 지나갈 그 길목을 지나갈 때는 어릴 때 살았던 곳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있죠. 아, 그런 거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렇게 추억에 네. 좀 잠길 수도 있고 좀 서울이 굉장히 변했잖아요. 많이 네. 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외국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서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기가 수도가 된 지 600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친구들이 오히려 질문하죠. 600년인데 뭐 다 왜 이래? 그 옛날 모습 어디서 볼 수 어딨지? 있어? 이러면서. 그럼 뭐 궁에 가거나 뭐 그런 그 정도인데 실제로 뭐 홍콩을 가든 뭐 런던을 가든 이렇게 보면은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맞아요. 그거 그 건물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시 좀 꾸며서 살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조금 그거에 맞춰서 변형을 네. 해서 살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서울에 굉장히 없다 보니까 맞아요. 친구들이 오거나 할 때는 그냥 말만 600년이지 그냥 여기 계속 뭐 짓고 막 이러고 맞아요. 있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예, 없죠. 보여줄 때는 우리가 좀 보여지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등한시한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정릉에 살다가 네. 제가 아는 친구들이 정릉에 먼저 와서 살게 됐어요. 네. 부부였는데 네. 그 친구들은 지금 프랑스 가 있는데 그 친구들 통해서 다시 정릉으로 와서 집을 알아봤죠. 근데 아는 친구가 집을 또 알아봐 줘갖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아, 소개해 줬어요. 딱 보는 순간 여기는 내 집이다. 예 일단 경지적으로 맞았고요. 제일 중요하죠. 아, 일단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합주를 할 수 있겠구나. 스튜디오를 좀 꾸며볼 수 네네. 있겠구나.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오게 된 게 2010년이죠. 그것도 약간 네, 큰 네. 중요한 요소였겠네요. 어릴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을 거고 지금은 혼자 네, 살고 지금 계시잖아요. 혼자,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면에서도. 네네. 근데 가족이랑 같이 지내던 정릉과 혼자 지내는 정릉 그렇겠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주변 환경이 변한 거 말고. 제 개인적으로 뭐 다시 뭐랄까 어릴 적 기억이 있던 곳으로 홀로 네. 복귀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어릴 때는 어머니 손 잡고 막 네. 아, 감기 걸려갖고 병원에도 가고 그랬던 골목을 지금 제가 다 큰 제가 이렇게 네. 성인이 된. 예, 걷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골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은 되게 좁다라는 골목이라는 네. 생각이 들 때, 네. 예, 그럴 때 좀 격세지감이랄까 그렇죠. 그런 거 좀 많이 느끼죠. 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살아오셨으면은 조금 그런 게 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다시 다른 데 갔다가 네. 이제 돌아오시니까 더 네. 그런 게 확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옛날과 다른 게 확 와닿을 네. 것 같아. 그렇죠. 뭐 실제로 다른 동네도 한 3, 4년 지나서 가보면 다른 동네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른 네.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갖고 막 네. 뭔가 굉장히 뭐 많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정릉 살면서 더 느끼게 된 거는 새 것이 항상 좋진 않다. 그리고 편안한 것, 네. 편리한 것과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네. 그런 걸 참 많이 느끼죠. 네. 그렇죠. 편리한 거와 좋은 거는 사실 다른 말이긴 네, 하죠. 다른 말이죠. 저도 다른 데 있다가 저도 이 성북구에 계속 살았었거든요. 네. 다른 데 있다가 다시 일로 왔는데 이제 여기가 우리 동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 사이 되게 많이 바뀌고 이랬는데 예전부터 있던 가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반갑거든요. 그쵸. 네. 혹시 어릴 때 있던 것 중에 아직까지 있는 뭐 그런 가게나
그런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장소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 산장 아파트 옆에 있는 재물포 그 도배 뭐 장판 팔고 하는 가게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가게가 기억이 나죠. 아직도 있나요? 예, 아직도 그 아저씨 그대로 와, 거기서 이제 신기하다. 얼마 전에 장판 좀 샀는데요. 네. 예. 그래서 가니까 아저씨한테 네. 여쭤보니까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네. 같더라고. 여기를 지나다녔던 것 같다. 그걸 기억하시는 것도 신기한데요. 그리고 그 네. 대진운수 네네. 그 버스 네네. 있잖아요. 네네. 예, 그 기억나죠. 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와, 신기할 것 같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정릉이나 이 성북구가 좀 옛날 모습을 조금은 네. 더 간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북쪽마을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릉 삼동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 옛날에 그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골목골목 제가 가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사람들은 밖에서 볼 때 되게 못 사는 동네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안에 직접 들어서 걷고 그 어떤 분위기를 느낄 때는 그 다른 동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보존되고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걸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보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옛 정치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우리가 뭐 카페 가도 분위기 따지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맞아, 분명 맞아. 분위기가 있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느낌적인 느낌? 정확해. 무시할 수 없는 그 낌느. 예. 낌네 그거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방송을 보니까 서울에 저런 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 반장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모십니다라는 앨범의 자켓 사진, 저기 보이죠? 네네. 저 그림이 김 반장님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죠. 네. 뒤에는 아파트가 있고, 네. 그렇죠. 저 의자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좀 상당하신 것 같아요. 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마당이 있다는 거. 마당 있는 네. 집은 진짜 맞아요. 흔하지 요즘에는 않죠. 살기 힘들고. 네, 마당이 맞아요. 저도 마당이 있는 집에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마당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정이 없을 땐 집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편이고요. 산하고 집을 주로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인데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집이랑 더 친해지고 좀 아끼게 되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애착 아닌 애착이 좀 생기는 거죠. 내가 사는 집, 네. 내가 쉬는 집, 내가 자는 집. 근데 그림을 보니까 고양이가 있던데 네. 고양이 혹시 키우시나요? 고양이 키우는 건 아니고 네. 혹시 왔다 갔다 하는 네, 길고양이. 동네에 고양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사는 아림이라는 친구는 네. 고양이 이름을 다 자기 지어주고 그래요? 고양이 탐구도 하고 고양이 전문가거든요. 네. 고양이들도 많잖아요. 또 야생 고양이들이.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마당에 이렇게 밥을 주는 고양이들이 한 3-4마리 있어요. 2-3마리, 3-4마리. 예. 네. 고정적으로 거의 와서 그냥 먹고. 키우시는 거 산고양이를 담당해서. 캣파파. 캣파파. 네. 그러네요. 캣파파네요. 제가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집이 일터 같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일터이자 휴식 공간이자 막 일도 워낙에 집에서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예. 저기 옆에 캣파파 이렇게 나가주시네요. 저희 멤버들이 오면은 저희 집에서 합주를 하거든요. 네. 연습하고 곡을 만들고 얘기하고 네. 차 마시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작업 네. 공간하고 집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되게 맞아요. 쉽지 그런 것도 있어요. 않거든요. 네. 조금 무너질 때가 있죠. 약간 집에선 좀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한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언제까지 쉬고 언제, 이게 진짜.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끊고 맺는 게 좀 확실해야지. 맞아. 안 그러면은 계속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을 상황에 하고 놓이는 있는 것 같아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성북구 지역에서의 그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지. 잘 어떤- 모르겠는데 지금 방울방울 라디오에 출연을 하고 네. 계시고 계시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맞네. 저는 그 뭐랄까 동네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저한테는 우리 동네 아, 예, 이런 좀 생각이 있어서 그 임진규 씨 혹시 아세요? 네네. 아, 저희 네네네. 월요일 날 PD님 네, 네, 네. 예. 여기 또 놀러 뒤에 와 계셔서 와 계시는데 잠깐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몇 번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아, 네.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잠깐 카메라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쪽.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또 두 분이 아는 분이 네, 아는 전에 사이라고. 뵌 적이 최근에 있어요. 5월경에 알게 됐어서 예, 네. 아직 오래되진 않았지만 예, 우연히 알게 돼서 아, 그래요? 친한 척하고 있습니다. 막 아, 그 그렇구나. 싱어송라이터 뭐 네. 음악도 네, 하시고 네.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음악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 되게 성-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네에서 문화적으로 움직이시는 어. 어. 같아요, 활동가. 그래서 어, 임진규 씨하고 가끔 얘기 나눴는데 네. 구체적으로 만나서 뭘 아직 해보진 못했거든요. 아,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연주를 같이 하거나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아직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 저는 차차 언젠가 차차 예. 언젠가는 네. 좋죠. 동네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 재밌는 곳들이요. 뭐 도서관도 있고. 그뭐 네. 개울장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동네에 한번- 재밌는 거 많죠. 예, 두루두루 한번 좀 저도 느껴보려고요. 같이 다니시면서 성북구 이런 거 저런 거 막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성북구에. 그런 걸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 앉게 되면서 좀 알게 됐거든요. 뭐 소식들 전하면서 이런 게 있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되게 어디신데요? 저는 사실 남양주에 살아요. 멀리 삽니다. 그럼 남양주에서 매일 오세요? 네, 매일은 아니고 저는 화요일이 담당이니까요. 화요일마다 네. 오죠. 그래서 저는 팔당댐 근처에 살거든요. 좋은 데 사시네요. 좋죠. 근데 사실 팔당댐은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가본 적은 없네요. 좀 멀어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사실 좀 약간 귀차니즘이어서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방송을 보면서 너무 약간 깨달음을 얻었달까? 이렇게 계속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게 너무 에너지 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네. 제 기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성향이 네. 네,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냥 숨만 쉬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숨쉬기 운동. 네. 그리고 뭐 생각을 하거나 그럴 때 걷는 것 진짜 참 좋고요. 예, 저는 더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해주세요. 네, 같이 저 이렇게 해주세요. 되게 카메라 어색하네요. 카메라도 맞춰주고. 네. 아니 네. PD 하신다면서요? 아니, 저는 월요일 날 네.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나오신다 하길래 많이 바쁘시구나. 저희 요일로 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저희 쟁탈전이 심했어요. 네. 금요일 팀에서도 그렇고 목요일 팀도 맞아요. 저희 요일에 왜 안 오시냐고. 맞아요. 근데 저희가 김 사장님. 이렇게 사수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따로 한번 네. 또 찾아뵙고 아, 얘기를 그렇죠. 나누겠습니다. 좀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네. 언제든지 또 부르실 수 있는. 아유 아닙니다. 또 그렇고 저희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됐을 때 우리가 됐다 이러면서 당첨됐듯이. 네, 또 저도 정릉 사동 현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경계와 경계 좀 멀리 있긴 한데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네. 집에 찾아가고 싶고 집에? 네, 네. 놀러 가는 거 촬영도 너무 뭐 꼭 초대해 해달라고.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막 촬영도 우와. 해보고 싶고 네. 좋죠. 네. 네. 부럽네요. 네. 그리고 감사한 저도- 게 네. 많이 바쁘실 텐데 가끔 저에게 전화도 가끔 주시고 메시지를 한 번씩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 너무 받아보고 싶다. 메시지. 제 동네 관심이 많아갖고 그렇구나. 동네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노는지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게 5월경에 그 더하기 축제라고 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이호지 네, 맞아요. 그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아. 누구지? 그 송애교 씨. 네. 네.
아, 그래요? 닉네임 송애교 씨예요. 아, 네, 닉네임 그분이 송애교 계신데 인사시켜 주셔가지고 아. 명함도 드리고 이런저런. 아림이 엄마야. 아림이. 예. 아, 그 TV 고양이. 잠깐 고양이 이름 다 잠깐 출연했다고. 네. 예. 네, 아림이 엄마. 아림이 엄마. 네. 그분 덕분에 이제 네. 좀 알게. 그분도 어떻게 같이 한번 이렇게 네, 초대를 언젠가 해서 되겠죠. 그것도 네. 괜찮네요. 네. 함께 와가지고 또 네. 얘기 그래서 나누면 이렇게 네. 마을이나 지역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하나씩 네. 안 들어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네요. 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네.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도 제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맞고 말이 맞고 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뭔가 베풀면 돌아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맞아. 돌아오는 네. 게 분명히 기대하지 있어요. 않지만 네. 언젠가는 돌아오기도 뭐 하고. 그 예, 잊혀지기도 사람한테서가 하겠지만.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이렇게 네. 채워지는 게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는 것 그런 같아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네. 연락해봐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정릉 주민은 아니지만 성북부 주민인데 저도 끼워주세요. 네. 저는 어서 오세요. 이사를 이사를 오시면 좋겠네요. 건가요? 저 네, 성북에서 저는 자취를 이제 하시는 것도 깍두기로 가는 건 어떨까요? 나도 부러워. 아, 너무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벌써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30분이나 아쉽다. 됐어요. 네. 30분이 되었어요. 너무 아쉽네요. 얘기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네.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네. 혹시 이 여기에 나오시게 된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소감이요? 있을까요? 네. 동네 라디오에 나온다는 게 참 네. 다른 라디오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떨리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만큼 또 재미있고요. 어, 이 방울방울 라디오를 통해서 네. 동네 분들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동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네. 재밌는 일들도 좀 함께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동네니까 그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우리 동네 좀 아끼고 잘 가꿔갖고 네. 그 서울에서 제일 정 많은. 많고, 네. 예, 정 많고 살기 좋은 동네로 한번 젊은 친구들도 한번 그런 생각으로 동네 살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무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하긴 하는데요. 젊은 네. 친구들한테 우리가 사는 곳에 길거리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꽁초를 버리거나 네. 예, 쓰레기를 버리지는 말자. 예, 남이 버린 걸 줍지는 못할 망정 버리지는 예, 말자. 버리지 말자. 우리가 사는 터전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한테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런 어떤 삶의 태도랄지 질서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잡아나간다고 하면 한국이 해분민국이 될 것은 되게 좀 금방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습관에서 좀 나와보자. 좋은 말씀이신 그런 것 얘기를 같아요. 저희 동네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를 좀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서 네, 우리 동네니까요. 우리 내가 사는 곳이니까. 동네니까 네. 조금만 더 신경 쓰자. 그러면은 더 좋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네. 않을까.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재밌는 시간 네. 보내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고요. 네, 정릉 너무 좋습니다. 네. 정릉 화이팅! 네, 정릉 화이팅! 정릉, 정릉으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정릉에서 만나요.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화로운 세상을 만날 땐 있는 그대로 걸어보세요. 그래야 설렙니다. 앉을 자리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빈자리가 생깁니다. 맑고 향기로운 길상사, 서울 안에 있습니다. 칭찬해주신 게스트. 아.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북 사람도서관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정다솜입니다. 오늘의 사람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모든 말과 글을 잇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삶으로 살고 계신 오늘의 사람책은 호박이 넝쿨책 대표 EYTS 김정훈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딱 뵀는데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이런 게스트도 또 처음.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호박이 넝쿨책 진장으로 많이 이제 소개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꽤 오랫동안 했던 거는 이제 통역과 번역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 12년 정도는 지금 EYTS라고 통역 네. 번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름은 김정훈이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네.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 통번역 회사 대표시고 또 이제 또 호박이 넝쿨책이라는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네, 계신다고. 네. 이런 다양한 이제 직함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필요 그런 없는데요. 두 개면 많은 거죠. 네, 요즘 그래요? 세상에 하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네. 않나요? 네. 그런데 이런 좀 더 자세한 그런 활동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일단 제가 여기 인터뷰를 응한 이유는 사실 네. 호박이 넝쿨책 때문에가 가장 크기 때문에 호박이 넝쿨책 얘기를 먼저 하면요. 네. 호박이 넝쿨책은 이제 뭐 만들어진 게 제가 원래 뭐 서점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니었어요. 근데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내 인생에서 진짜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은 진짜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였지 이게 네.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EYTS라는 이제 통번역 회사가 이제 아량시장 이쪽에 있어요. 아량시장 들어가자마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무실이 2층이라 가끔씩 이제 차를 쓰기가 되게 좀 불편해요. 어디 주차하기도 애매하고 막 그러고서 이렇게 막연하게 바람이 네. 어디 1층에 자리 나는 데 없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제 바로 건너편에 시장이다 보니까 호박이 넝쿨째 야채라고 써 있던 가게가 빈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년째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기를 어떻게 저기다 저기 가지면은 주차장이 되게 좋겠는데 막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한번 저질렀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계약을 딱 하고서 잔금 날짜는 굉장히 오랫동안 밀어놓고 네. 일단은 주차장으로 딱 확보를 해놨죠. 근데 그 주차장 확보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주변 분들의 일종의 그거를 제가 거길 차지하기 전에 나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계시던 분들과의 그 숨가쁜 화장실이란다 그 주차장 쟁탈전을 갖고 거기 이미 오래 계셨던 분들의 텃세를 극복해가면서 어려웠겠네요. 엄청난 싸움과 엄청난 권모술수를 거쳐서 이제 자리를 확보하고 엄청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권모술수도 좀 있었어요. 정말요? 네, 확보를 하고 네.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했어요. 이제 이거 주차장으로만 쓰는 건 좀 오반데 뭐 하지? 뭐 하지? 그러다 되게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원래는 그 세상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소설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조금
조금 나중에 외려 90년대에는 그 90년대 언니들한테는 안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 그렇구나. 신경숙, 은희경, 뭐 김연경 뭐 이런 언니들 있잖아요. 네. 그런 언니들한테 안 빠지고 사실 공지영 같은 경우는 제 언니들 리스트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데뷔작인 그 뭐였지?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책을 읽고 나서 대략이 이렇게 재미없는 소설을 쓴다 해가지고 내 공지영 거는 그다음부터는 진짜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다음 그 본 거는 이제 늘 보던 게 이제 신경숙, 은희경, 그 김연경 이쪽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신경숙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뭐 한 페이지마다 거의 대성통곡을 하면서 읽는 거 읽는 동안 그래서 내 도대체 이 여자 왜 이럴까 내가 뭐 이러다가 네. 딱 한번 소리내서 그 소설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깊은 슬픔이라는 소설이었는데 네. 뭐 어머니 당신은 뭐 이렇게 나가는 대목이었었는데 딱 읽는데 이래서 내가 이렇게 울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 왜냐면은 그때 딱 내렸던 생각이 이 여자가 이제 여자가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됐지 만약 여자가 글을 쓸 수 없는 그 조선 시대 이런 데 태어났으면은 무당이 돼서 또 웬만한 엄청 큰 무당이 됐겠구나. 한이 거의 서려서 이 글의 흐름 자체가 무당 그 사설이에요. 거의 그 읽어보시면 알고 홀인해서 읽어보시면 그래요? 진짜 무당 구판에서 사설하던 그런 느낌 확 와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막 생각해.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신경숙 언니 같은 거는 소설을 한 번 딱 읽잖아요. 네. 그야말로 그냥 대성통곡을 하듯이 한 편 읽고 나면은 그야말로 마음에 이 방송용어로 적합한지 모르는데 한 따까리를 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가 진짜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요. 사람이 촥 힘 받아서 가고, 근데 그 와중에 뭐 김연경 언니 같은 그 어리광류의 이제 그분은 너무 이제 자기 어렸을 때가 좀 잘 뭐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걸 너무 내세우는 바람에 한때 가끔씩은 야 너보다 더 불행 같은 사람 많아 그러면서 톡 때려주고 싶을 때 되게 많고 은희경은 이제 너무 되게 튀어서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책을 무진장 보고 있었어요.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그거 것 보고 같아요. 있다가 근데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은 이제 공부가 직업이라 책을 또 더 봐요. 그리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다 공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좀 있어서 책을 되게 많이 사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책방을 아예 내면 이게 그래서. 책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책값을 아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반전인데요. 네, 이 책값을 얘기는? 아끼겠다는 네. 느낌이 들어서 아끼면 뭐 주차비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또 뭐 개인 도서관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그렇죠. 살다 보면은. 네, 맞죠. 그래서 뭐 개인 장소도 도서관이면 되고. 그다음에 기왕 낸 김에 거의 장소가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파티도 같이 하고 같이 모여서 놀면 되게 좋겠다 해서 지금 컨셉은 이제 파티 컨셉이에요. 그래서 파티 컨셉이구나.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는 뭔가를 해요. 그 금요일마다 저희가 술을 담가서 늘 이제 나오는 술과 안주는 동일해요. 나오는 술은 늘 샹그리아가 나오고 나오는 그래요? 안주는 늘 그 성신여대 입구 쪽에 있는 모 분식집에서 나오는 맛있는 튀김들을 담가 넣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것뿐인데 이제 매번 그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좀 바뀌고요. 매번 공연을 해요. 하고 이제 근데 그리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나 책 낭독도 했는데 책 낭독해주는 사람은 항상 동일해요. 제가 읽어줘요, 그냥. 연습 하나 없이. 그리고 뭐 노안도 와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 글씨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발음은 막 세는데 다들 좋아해 주셔서 그냥 연습을 맨날 하겠노라 이제 하는데 연습은 안 하고 그냥 읽어드리고 있죠. 그러고 있고 그렇게 놀고 또 한 가지 컨셉은 이제 비주류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책방에 어느 대형 서점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책들이 아니라 저희가 뭐 1인 출판사라든지 네. 아니면 녹색 평론 같이 이제 자발적 가난을 꿈꾸는 사람들 뭐 이런 뭐 자발적 가난. 그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류의 책들을 쫙 모아놓고 처음에는 그런 류의 책들만 쫙 깔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책방에. 근데 아니 그 출판사 사장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동안 무수히 50년 가까이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이분들은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사람이 좋아요. 너무 아니, 사람이 좋으시구나. 아니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나 막 싶을 정도. 근데 이분들의 아주 애정 어린 친구가 사장님 그렇게 하다가는 몇 달 못 갑니다. 그래서
제발 주류 책들을 꽂아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류 책들을 그래서 어떻게 꽂게 됐냐면은 저희 친구들한테 이제 남들도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들 자기가 읽어봤는데 좋은 추천을 책들 받아서. 추천 받아서 그래서 저희 그 책방에 오시면 쫙 써 있어요 사람 이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한 그 섹션들이에요. 거기 거기는 이 사람들이 추천한 책, 이 사람들이 추천한 책 이렇게 가지고 다 써 있고요. 그리고 근데 컨셉은 그래서 그 정도 컨셉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 위에 저희 책방이 되게 조그만데 네. 그 또 4평짜리 책방 위에 딱 4평짜리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이제 그 노닥거리는 컨셉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아직은 그건 시작을 못했는데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공부가 직업인 사람들 우리 네.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 모아서 뭐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방으로 좀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는 이제 저희가 영화를 보는 시간도 좀 있고요. 하여간 잘 노는 게 컨셉인데 놀다 피곤해서 죽겠는 시절을 보내고 있죠 요즘. 이게 보통 책방이랑은 다르네요. 완전히 그래요. 좀 약간 네. 마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네.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런 모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이제 모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거기 혼자 있다 보면 심심해 죽겠어요. 진짜. 뭐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심심해가지고. 이거 한 번 또 이제 빠져버리면 그쵸. 계속 해야 되죠. 네, 근데 아직 안 하면 피곤한 건 허전하죠.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혹시 이 앞에 있는 그 리플렛에 있는 소년이 온다도 책방에 구비되어 네, 있나요? 당연히 저 최근에 오늘의 읽었던 책. 책 중에 하나고요. 네. 한강도 제가 원래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문체가 너무 예쁘고 해서 네, 그리고 맞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들이 희한하게 그 도를 나누려면 전라도 분들이 되게 많아요. 희한하게. 그런가요? 그리고 한강도 광주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저쪽 말투를 좋아하나 나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그 저기 엔터테인먼트 필드로 들어가면 맨 그쪽 분들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문학도 제가 예전에 취향이, 네. 제가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문화재가 저거예요. 서산 마의 삼전불인데 서산 마의 삼전불은 이제 그렇잖아요. 딱 가면은 그 불상이잖아요. 종교물이잖아요. 종교물인데 아니 경주나 이런 데서 가는 종교물들은 이제 뭔가 종교물들이 거룩해 보이고 뭐 이렇게 뭔가 근엄하고. 거창해 보이고 막 네. 이런데 아니 거기는 불상에다 무슨 장난을 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막 완전히 애들의 귀여운 완전히 막, 예. 장난스러운 얼굴들. 이 백제 사람들 좀 웃기네 막 그런데 약간 그쪽 우리나라 그 서쪽 지방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그런 좀 건가? 약간 장난기들이 좀 되게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건가 그래서 봐요. 저는 이제 이쪽을 좋아하고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는 나는 그냥 한강이 글을 그냥 잘 쓰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자료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이런 여자였구나 이런 것들 처음 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이 소설 썼구나. 네. 초를 딱 이렇게 촛불을 올려놓는 장면이 네. 나와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진짜 신경숙 언니 이후로 처음 이제 또 울었죠. 감명받는 언니가. 좀 네. 맞아요. 오랜만에 나타난 언니가. 네. 이미 알고 있었던 언니 중에 언니는 아니구나 나보다 어리니까 언니 아닌데 그런가? 그 새삼스러운 면을 발견했죠 진짜. 새삼스럽게 어떤 면을 발견한 책이었죠. 그리고 슈퍼고복 여기 있네요. 슈퍼고복도 네, 갖다는 놨는데 제가 네. 이쪽 취향은 아니어서 아직은 보진 않았고 그렇죠. 뭐 책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네. 책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 지금 그냥 뭐 한마디 키워드만 던지면은 그냥 계속 이제 나오십니다. 이게. 네, 언니들 책 소설만 얘기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남자분 중에는 성석재 아저씨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욕들, 막 찰진 보면 막욕 보면 아주 막 진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가 이제 웃으면 보기 와요 세대예요. 근데 그때 막 아기 때 막 진짜 웃다가 배가 아팠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 시절은 애들 때니까. 근데 성석재 아저씨가 욕을 진짜 질펀하게 써놓으면은 아니 내가 왜 이걸 왜 웃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웃게 돼요. 막 진짜 사람이 막 진짜 막 그 다시 읽고 또 읽고 그 대목만 막 읽는 거예요. 막 욕만 막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좋아해요. 책을 진짜 좋아하죠. 진짜 좋아하시네요. 진짜 좋아하시네요. 뭐 특히 이제 너무 근데 경도돼 있다는 게 문제죠. 다른 책들보다는 오로지 소설. 약간 취향이 딱 한 곳에 집중되어 외국 있구나. 소설보다도 오로지 소설. 하지만 이제 그 가장 내 인생의 가장 명작을 꼽으라 그러면은
프랑스 소설 티보가의 사람들을 꼽을 수 있어요. 반전이네요. 티보가의 반전이네요. 티보가의 사람들이 가장 큰 명작이고 그렇죠. 네. 책 얘기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저희도 아까 방금 코너를 또 따로 했었잖아요. 열린 책장이라고 해서 소년이 온다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네네. 또 이번에 또 네. 2부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번에 또 윤정환 사서님도 여기 주인님도 네, 여기 저 계시고 자리에 있습니다. 파마를 하고 오신 네, 파마를 하고 파마하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자막으로 또 이렇게 미리 자막으로도 이제 나아가고 워낙 있습니다. 여기 워낙 화려하신 분들한테 눈들이 졸라를 말하고 파마를 눈이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또 이 서점이 아니라 또 통번역 일도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그 네. 부분에서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하면 그 집이 굉장히 시끄러운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이게 시끄러운 집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집이 장사를 했는데 아주 시끄러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딱 갔다 오면은 중학교 때부터 뭐 집에서는 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늘 할 수 있는 일이 저희는 이제 완전 정복 세대거든요. 완전 정복이라는 참고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완전 정복의 그 영어 참고서에 보면은 항상 이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과서를 읽어주는 영어 교과서를 읽어주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 무럭으로 그래요? 나와요. 뭐 집에서 앉아 있는 게 그냥 그거 듣고 앉아 있는 게 이어폰 꽂고 이제 그러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근데 외려 고등학교 가서는 또 근데 영어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 급격하게 이제 너무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 느낌 막 나가지고 어려워진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서 잠시 접었다가 네. 근데 막연하게 그런 거 있었어요. 뭐 특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영국 밴드 둘리스라는 밴드가 와서 공연을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천국에서 왔구나 하는 느낌이 와서 내 반드시 내 나이 들면 알겠다, 저런 알겠다. 세계를 가겠노라 내가 뭐 하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헬싱키 세계 육상 대회를 했는데 1983년도에 네. 그때 이제 칼 루이스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딱 떴는데 막 가위치기를 딱 하면서 딱 날아가더라고요. 막 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나는구나. 그러다가 그때쯤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빌리진으로 뒤로 막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뒤로 저 세계는 과연 뭐지? 막 그러다가 정말 이제 뭔가 더 이 세계가 아니라 내가 속한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가고 싶은 동경이 좀 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근데 음악을 또 되게 좋아했어서 음악 쪽으로 좀 세계의 지평을 넓혀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 졸업하면서 음악 쪽으로는 이상하게 인연이 안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뭐 음악 기획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쪽으로는 인연이 잘 안 돼가지고 우연히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이제 해외 영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서 이제 근데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 거기 위에 이제 제 상관들한테 이제 그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 번역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제 업무가 해외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다니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번역 자꾸 하다 보니까 번역 실력은 좀 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시작하게 되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막연하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꿈은 좀 있었어요. 번역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식의 아까 책방처럼. 네. 근데 네. 진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몰랐는데 막연하게. 나중에 우연히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제가 제가 직접 해외 영업도 한번 해보고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통역 번역 세계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통역 번역 하시던 분들 중에는 아예 이제 출판사 쪽으로 네. 책을 번역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본격적인 번역보다는 이제 그 번역이나 통역을 통해서 뭐 사업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2005년도쯤에 그 전부터 이제 업체들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오면서 뭔가 회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뭐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업체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냥 만들게 됐죠. 처음에 이제 다른 분들 도움받아서 굳이 회사는 만들기 싫어서 일을 좀 하다가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수수료 떼어드리면서 이제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도 좀 나중에 귀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요. EYTS는.
EYTS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뭔가 그냥 약자일 것 같은데. 뒤에 이제 TS는 뭐 트랜슬레이션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번역회사라는 의미로 나는데 EY라는 거는 그냥 일본어의 가와이라는 느낌 자체에서 약간 따오긴 했는데 그냥 회사에 귀엽다의 귀엽고 의미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좀 이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 굳이 말을 붙이자면 그냥 근데 EY가 외국 사람들도 발음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그렇긴 하겠네요. 그 정도 EY.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호박이 넝쿨 책도 네. 공식적인 이름은 EYBS예요. EY 북서비스라고 공식적인 이름은 그런데 호박이 넝쿨 책이 원래가 이제 호박이 넝쿨째라고 돼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야채 이렇게 네. 썼었어요. 야채. 근데 그 간판값을 좀 아끼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잼만 책으로 바꾸고 야채에서는 기역자 하나만 그어 놓으면은 되겠거니 딱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간판도 노란색이고 그럼 노란색이 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의 어떤 존경은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시는 분의 어떤 그 상징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걸 그대로 두면서 하는데 뭐 간판을 막 이제 간판 아저씨 불러서 고기만 네.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 바로 앞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뭔가 바깥이 웅성웅성거리고 뭐가 이상하게 낌새가 네. 그래서 딱 내다보니까 그 시장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 간판에다가 막 책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저씨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 왜 좋잖아 막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이 웬 이게 오지랖들이 너무 넓으셔가지고 아니 어쨌든 귀찮아 막 진짜 그래서 그거 다 지우고 진짜 지우셨구나. 지우고 이제 진짜 내 의도대로 호박이 넝쿨 책 야책만 해놨는데 야책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씩 뭐 진담인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 야한 책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담인 것 그래서 같은데. 그래서 네. 뭐 그거 보실 거면 저 다락으로 올라가시라고. 조용히 혼자서 숨어서 보시라고. 비밀의 공간에 올라가시라고 이제. 비밀의 공간. 그러고 있죠, 뭐 그냥. 너무 근데 이름이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딱 듣기만 해도 느낌이 이제 뭐 드라마의 제목이 연상되기도 하고 특이하니까 네. 기억이 확 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또 있다면은 그 통번역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 하나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잘하시네. 제가 또 언어 전공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보이시네.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네, 저도 언어 전공자라 가지고 주변에 제 친구들이 통번역을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대학원을 간 친구도 있고, 네네. 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얘기를 많이 듣죠, 저도.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네. 공부를 하자마자,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번역 할 때.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근데 저희한테만 특화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번역해서 통역해서 물으면 다 출판 쪽으로 연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출판 번역은 아니고요. 그냥 네. 기업체 번역이에요. 그래서 기업체들에 나오는 기술 자료, 그다음에 외국들하고의 거래 서한들이나 이제 거래에 관련된 통역이나 또 기술 자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것들이라 저희는 이제 저희 통번역사들의 대부분들이 물론 이제 통번역 대학원 출신들이 꽤 많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저희 쪽은 이제 그 언어만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나름 사회적 경험이 많거나 그 일반 또 이렇게 다른 회사 근무 경험이 좀 있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은 이유가 그리고 나이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근데 아주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들고 저는 적당히 이제 3, 40대 정도들이 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요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에 노출돼 있는 맞아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뭐 20대들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뭐 훨씬 잘하죠. 외국어를 잘하는 건 확실해요. 근데 확실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체 번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옮기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거래할 때 거래처들에 대한 어떤 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나 그리고 뭐를 이제 원하는지. 글을 썼을 때도 이 사람이 글을 썼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글을 되게 못 써요. 진짜로. 글이 거의 비문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의도는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지 싶은지 알겠는데 이 글대로는 번역할 수 없어요. 솔직히 진짜 번역했다가는 그건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의도 파악을 잘 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자기가 그 거래에 대한 센스가 딱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 쓴 그 비문들에 휘둘려요 사람들이.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써주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뭐 지적이거나 뭐 어떤 교양적으로 이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뭔가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뭔가 자기는 단순히 번역자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정말로 이제 비문에 휘둘리다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이나 또 인문학적 소양과 교양 뭐 이런 쪽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 다양하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도 좀 있어야 맞아요. 할 네. 텐데. 무조건 언어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고 표현이라는 게 문체 표현을 어떻게 하면은 또 잘 표현하는가도 중요하고 번역이라는 게. 근데 또 기업체 번역을 하시니까 또 그거보다는 또 약간 그 사람들의 의도, 전문 지식. 전문 지식 아니, 이런 전문 게 지식은 중요한 뭐 거네. 특별히 없더라도 전문 지식이 어떻게 뭐 저희가 그거 전문 지식은 하면서 싸우는 거죠. 네. 물어보는 거고 그거는 물어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진짜 뭘 의도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게 중요하죠. 어떤 일이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마케팅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네. 아까도 이제 아까부터 제가 말씀하지만 어마어마한 책이 많으셔서 제일 그 사람들이 진짜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은 진짜 티보가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티보가의 사람들. 그게 읽기는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 네.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편치는 않은데 거기서 보면은 그 뭐 세상살이라는 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막 이런. 근데 그 인생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를 그렇게 잘 그려낸 소설이 과연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마르탱 디가르라는 그 작가의 작가 정신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뭐 노벨상도 타셨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제 그 후속편을 쓰기 위해서 티보가의 사람들 그리고 각종 자료를 쫙 수집해가지고 자기 서재의 모든 공간을 자료로 다 채워놨어요. 근데 그때가 1차 세계대전 즈음이었는데 그때 유럽 정세가 싹 좀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바뀌고 나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썼던 거의 완성된 책을 굉장히 방대한 책이었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고려청자 부수듯이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자료를 모아서 다시 쓰시기 시작해 이분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약간 작가의 꿈이 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난 못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건 난 못한다. 이런 식의 작가, 뭐 이건 진짜 누구나 한번 좀 내가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책이고. 그만큼 노력과 막 치열함, 방대한- 어떤 작가의 치열함,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소설 중에선 가장 되게 헷갈려요. 어떤 게 가장 좋은지는 이제 그 최명희 아줌마의 이제 혼불 아니면 그 조정래 아저씨의 그 아리랑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혼불은 이제 더 나중에 읽어서 더 기억에 남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둘 다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사랑 얘기보다 난 아리랑에서 나왔던 그 순덕이라는 여자가 송 선생한테 바치는 사랑이 있어요. 난 세상에 이게 진짜 사랑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 사랑만큼
사랑이 그렇게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런 느낌이 왔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아리랑을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홈불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책을 읽다가 내가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나의 무지를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무지를 깨우쳐지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 결혼식 풍습부터 뭐 세시 풍속에 이렇게까지 뭐 얘기 나오는데 난 모르는 게 이게 우리나라인가? 난 외국 사람이 맞아요. 그거 들으려면은 진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여자 하나가 나왔는데 진짜 악인 캐릭터예요. 근데 와, 저도 소설을 꽤 읽었던 사람인데 세상 읽었던 악인 캐릭터 중에 뭐 김청래 뺑덕어미를 비롯하여 뭐 토지의 이민혜를 비롯하여 뭐 다 통틀어도 난 이런 악한 여자는 처음 봤고 그다음에 오죽하면 책을 읽다가 그 여자 대목만 건너뛰고 싶은 거야 이게 막 진짜 너무 보기 싫어. 진짜 막 어떻게 봐줄 수가 없는 거야 도준 씨가 이거를 그래서 막 그런 감정을 막 들게 해주는 막 진짜 책 속으로 사람을 쏙 들어가게 해줘요. 진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느낌들은 뭐 토지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뭐 권하고 정말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이제 홈불과 아리랑 이런 걸 좀 권하고 싶고. 저도 안 읽어봐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대체 얼마나 악하길래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거의 들고. 사람 뭐 막말로 돌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진짜. 약간 궁금증이 좀 유발되기는 하네요.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책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말하는 네, 거예요. 사람. 그리고 원래는 이 동네뿐이 아니셨는데 이제 이 동네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와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이름은 이제 손모연이고 근데 주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 살다 오셨던 분이라 이제 클라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시는데 아마 그 세례명 클라라에서 이제 나온 이름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북에서 이제 청소년 교육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온 예술 그 협동조합에도 뭐 이사진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제 계속 뭐 저희 호박이 넝쿨채 같이 운영하는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파티도 하시고 뭐그 다양한 나라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도 좀 뭐 얘기 들으실 바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재밌겠네요. 저희 팀에서 모셨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좀. 이따 전화번호 드리고 갈게요. 미리 통화하겠습니다. 벌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듣게 돼서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면 100번도 더. 재밌죠?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여기 저는 나오셔서.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뭐 이런 얘기 솔직히 제 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는 이런 얘기 못 해요. 뭐 저 골프 얘기해야 되고 증권 얘기해야 되는데 나 안 하는 것들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갔다가 이제 따본 30대 때는 뭐 애 키우는 얘기 하고 있는데 나 고양이나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이미 골프 얘기나 이런 것도 이미 오래전에 하던 얘기지만 이미 지나간 어쨌든 뭔가 안 맞는 얘기들만 맨날 하고 듣고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좋아하는 내가 진짜 하고 얘기. 싶은 얘기 하려니까는 뭐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저를 직접 추천해드리니까. 제가 저를 추천합니다. 그럼 둘러봅시다에서도 한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진짜 제가 뭐 할 일이 없었네요. 알차게 시간. 빠져들어서 저도 막 빠져들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짜 많은 얘기를 알려주신 김정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여기서 사람책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소감 와 진짜 오랜만에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예쁜 여자가 아니라 미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게 해서 정말 기분 너무 좋았어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어제 오후 경주에 지진이 왔다고 해요. 서울까지 그 지진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진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서 지진을 느끼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잘 살아있냐고 연락하게 되네요.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끝곡으로 오늘 모신 김반장님의 유명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저는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무한 반복한 노래입니다.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울방울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문화요일 DJ 정다솜이었고요. 연출의 김현지, 영상의 우채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린 마치 자석 같았어. 아름다운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나 느껴지는 너와 나